저 사람이 왜 여기에? 여자는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설마 그 이름을 또 듣게 될 줄이야.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울린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고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린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누군가는 숨을 죽인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순간 오래 숨겨졌던 비밀이 고개를 들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질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세월이 덮어버린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게 될까?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30층짜리 유리 건물, 그 꼭대기층에서 한미정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이 거대한 기업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도시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도 그녀의 집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불빛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별똥별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그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의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는군. 미정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자신이 정복한 영토처럼 보였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얻은 것도 많았지만 잃은 것은 그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미정은 천천히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수십 개의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계약서, 보고서, 승인이 필요한 각종 문서들. 모든 것이 그녀의 결정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의 운명도, 수백억 원이 오가는 사업의 성공도 모든 것이 이 책상에서 결정되었죠. 책상 한쪽 구석, 다른 사업 관련 서류들 사이에 작은 은색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20년 전 사망한 전 남편 박성호의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미정은 언제나 그처럼 액자를 다른 서류 뒤로 살짝 가려두곤 했습니다. 마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진 속의 성호는 35살 무렵의 모습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정은 사업보다는 가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죠. 성호, 당신이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나 지났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미정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움도 원망도 그리고 깊은 후회도 함께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성호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끝없는 갈등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성호는 미정이 사업에만 매달리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당신은 회사와 결혼한 거야. 나와 결혼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자주 하곤 했죠. 반면 미정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개인적인 행복도 모두 뒤로 미루고 오직 사업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성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차가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미정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액자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이라고 자신을 다독이면서 말이죠. 미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곤 했습니다.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요. 새벽 6시가 되자 미정은 간단한 아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했어요.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논의할 안건들, 신규 사업 제안서 검토, 그리고 오후에 있을 인턴 채용 면접까지. 오전 7시 미정은 집무실에 딸린 개인 욕실에서 간단히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까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미정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도 완벽해야 해.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오전 9시 비서가 들어와 오늘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회장님, 오전에는 임원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신규 인턴 채용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이번 인턴 채용, 특별한 지원자가 있나? 네, 총 20명의 지원자 중에서 학력이나 스펙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열정만큼은 남다른 지원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특히 한 분은 고아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준비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미정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채로 회사에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때로는 그런 완벽함보다는 순수한 열정과 절실함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 지원자들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면접 때 내가 직접 참관하겠어. 미정의 이런 결정은 평소보다 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대개는 인사팀에서 1차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자들만 최종 면접에서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은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넓은 임원 식당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적적함이 느껴졌어요. 다른 임원들은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동료들과 어울리며 식사를 하는데 미정만큼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직원 식당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미정의 눈빛에는 부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그런 평범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으니까요. 이 회사는 내 인생 전부야. 사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지켜온 거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녀는 빈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성공은 했지만 행복한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미정은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면접실 앞에 도착하자 인사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면접실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미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만날 한 명의 지원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면접실 문이 열리자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면접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팀장과 함께 앉은 그녀 앞으로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어요.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미정은 지루함을 느끼며 그의 자기소개를 들었습니다. 뻔한 말들의 연속이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비슷비슷한 배경에 똑같은 패턴의 답변들을 쏟아냈어요. 미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다 똑같을까? 개성도 없고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면접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15번째 지원자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인사팀 직원이 들어와 미정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지원자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학력이나 경력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부족하지만 자기소개서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라났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의 지원자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만나보자. 어떤 젊은이인지 궁금하네. 잠시 후 면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는데 그의 첫인상부터 미정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다른 지원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진실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박도윤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미정은 그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28살 지방대 졸업, 특별한 경력 사항 없음. 하지만 자기소개서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진솔하고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미정이 말하자 도윤은 잠깐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고아원 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에게는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다고 하셨어요. 미정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제 아버지는 박성호라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자료를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박성호?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이야. 미정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미정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미정은 손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도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자세히 보니 그의 얼굴에서 익숙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눈매. 성우와 똑같은 눈매였습니다. 코끝에 작은 점,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양까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의 성우가 자신 앞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윤은 미정의 충격적인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기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정말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성호의 아들일까? 하지만 성호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갖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성호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까?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잠깐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아원 원장님도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다고만 들었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성호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청년이 성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성호의 다른 면이 있었던 걸까? 면접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미정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저 그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며 성호와의 닮은 점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하는 습관, 손짓,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성호를 연상시켰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인사팀장이 면접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때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스펙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크다고 자부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그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동시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청년이 성호의 아들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 면접이 끝나고 도윤이 나간 후 미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다음 지원자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미정은 손으로 제지했어요. 오늘 면접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나머지는 내일 하죠. 하지만 회장님, 아직 5명이 더 남아있는데. 인사팀장이 당황해했지만 미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일 하자고 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혼자 남은 미정은 책상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박도윤. 정말 성호의 아들일까?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성호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까지의 차가운 관계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성호의 다른 면이 있었던 걸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던 걸까? 미정은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어요. 만약 정말로 도윤이 성호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뀔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미정은 집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오후 6시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박도윤이라는 청년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 똑똑한 눈매, 말할 때의 차분한 어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호와 너무나 닮은 미소까지. 미정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전부터 보관해오던 성호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앨범,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찍었던 몇 장의 사진들까지.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닮았어. 너무나도 닮았어. 미정의 손가락이 사진 속 성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표정이 도윤과 거의 똑같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변하는 것까지 말이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도윤이 성호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성호의 다른 면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귀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성욱, 당신은 나에게 숨기고 있었던 게 이렇게나 많았던 거야? 미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진실을 알아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미정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사설탐정 사무소에 연락해. 조사할 일이 있어. 미정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해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화장으로 가리고 다시 완벽한 모습을 연출했어요. 하지만 속마음만큼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오전 9시 비서가 사설탐정과의 미팅을 주선해 왔습니다. 회장님, 김 탐정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김 탐정은 50대 중반에 노련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수많은 의뢰를 처리해온 경험이 얼굴에서 느껴졌습니다. 조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도윤이라는 28살 청년인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특히 부모에 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미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의뢰 내용을 설명했어요. 김 탐정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생 관련 서류, 고아원 기록, 그리고 부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조사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급하신 일이라면 사흘 안에도 가능합니다. 사흘. 네, 그렇게 해주세요. 미정은 빠른 답변을 원했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마음이 더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에도 나머지 인턴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도윤에게만 쏠려 있었거든요. 면접이 끝난 후 미정은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이번 인턴 선발 결과는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요? 보통은 면접 후 일주일 안에 발표하는데 회장님께서 급하게 하시라면 며칠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은 보류하죠.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서요. 미정의 이런 반응은 평소답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면접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그녀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도윤이 성우의 아들이라면 미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성우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오히려 더 냉정하게 대해야 할까? 이틀째 되는 날 미정은 도윤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면접 때 그가 보여준 진실한 눈빛, 간절한 마음이 담긴 목소리, 그리고 성우를 쏙 빼닮은 미소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특히 도윤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움과 존경이 뒤섞인 그 눈빛을 보면서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 정말로 성우의 아들이라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을 텐데 정작 자신은 성우와의 마지막까지도 차가운 관계를 유지했었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 오전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미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김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미정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윤 씨는 28년 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로 기재된 사람은 박성호, 어머니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정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성호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박성호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후 도윤 씨의 어머니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도윤 씨는 고아원으로 보내져 자라났고요. 미정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도윤이 성호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성호는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던 것이고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김 탐정이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도윤 씨가 고아원에 보내질 때 함께 전달된 유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편지 한 통도 있었고요.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편지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인 것 같은데 고아원에서는 도윤 씨가 성인이 된 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편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그 편지 내용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김 탐정이 떠나고 난 후 미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도윤이 성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성호는 왜 자신에게 아들의 존재를 숨겼을까? 그리고 그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다음 날 미정은 인턴 선발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도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성호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냉정하게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인턴 발표 당일 오전 도윤을 포함한 합격자들이 회사에 모였습니다. 미정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도윤은 다른 신입 인턴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여전히 그 진실한 눈빛과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가슴 한편이 복잡하게 출렁였어요. 회장님, 신입 인턴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됩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인사팀에서 알아서 진행하도록 해. 나는 잠깐 다른 일이 있어서 아직은 도윤과 직접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도윤은 회사에서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인턴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어진 업무는 항상 완벽하게 해냈어요. 미정은 멀리서나마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일부 고참 직원들과 간부들은 도윤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 대체 뭘 안다고 이런 대기업에 들어온다는 거야? 학벌도 별로인데 도대체 어떤 연줄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 이런 뒷말들이 미정의 귀에까지 들려왔을 때 그녀는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성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떠나서라도 능력으로만 봐도 도윤은 충분히 훌륭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나서서 그를 옹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럴 경우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미정은 우연히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미정을 보자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 순간 미정은 성호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말하는 톤이나 인사하는 방식까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수고하고 있네요. 미정이 간단히 대답하자 도윤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미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성호가 젊었을 때의 그 따뜻한 미소와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업부 김상무가 공개적으로 도윤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요즘 인턴 선발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학력도 경력도 없는 애들까지 뽑는다니. 김상무는 오래전부터 미정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빌미로 더욱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늦게까지 남아있는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그는 자리에 앉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주변에서는 계속 폄하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튿날 아침 김 탐정으로부터 추가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드린 편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미정은 긴장하며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편지는 박성호 씨가 직접 손으로 쓴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는데 김 탐정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 내용 중 일부에 언젠가 회사로 오거라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여성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도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필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고아원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부탁글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그 필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미정은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호가 사망하기 직전 그의 유품을 정리할 때 자신이 직접 쓴 메모들이 몇 장 있었거든요. 혹시 그 중 하나가 도윤에게 전달된 것일까? 하지만 그때는 도윤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메모를 쓸 수 있었을까? 그날 오후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상무는 여전히 인턴 선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턴 중에 도윤이라는 친구 출신부터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고객들이나 협력업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정은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김상무 직원을 평가할 때는 출신보다는 능력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출신의 인턴을 받는 것은 김상무의 말이 계속되자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도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 더 좋은 조건의 지원자들이 많았는데 임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정은 홀로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주변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깨가 조금 처져 보였거든요. 성호,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미정은 성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회사의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개인적으로 미정에게 면담을 요청해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으로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받은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혹시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오전 미정은 도윤과의 면담 시간을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시간만 생각하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혹시 자신이 성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걸까? 아니면 회사에서 받는 시선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려는 걸까? 오후 2시쯤 미정은 집무실 창문으로 도윤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둠이 깔린 표정이었어요. 주변 동료들과의 대화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그 아이가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닐까? 미정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떠나서라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을 잃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오후 3시 도윤이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의에 찬 느낌이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미정은 긴장하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든 편하게 말해봐요. 도윤은 잠깐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은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어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편지를 직접 보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편지에는 아버지의 글씨와 함께 다른 분의 글씨도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언젠가 이 회사로 오거라고 하셨고, 다른 분은 아들을 잘 지켜달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도윤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미정 앞으로 밀어냈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바랜 잉크로 쓰여진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우의 글씨는 여전히 친숙했고,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씨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글씨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성우가 쓴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편지에 적힌 회사로 가거라. 그곳에서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분명히 자신의 글씨로 이 아이를 부디 잘 지켜달라. 성우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그런 글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미정이 중얼거리자 도윤이 더욱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께서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미정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성우가 사망한 직후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편지와 사진들. 그때 자신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고 성우가 숨겨놓은 다른 여자와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충격 속에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 편지에 무언가를 적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의 글씨였거든요. 회장님, 도윤이 미정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글씨, 제가 쓴 것이 맞습니다. 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럼 회장님께서는 제 아버지를. 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박성호는 제 전남편이었어요.
미정의 고백에 도윤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성호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미정은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성호에게는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저의 존재를 어머니께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정도 마음이 아팠어요. 성호가 자신에게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그때 갑자기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상무가 다른 임원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어요. 회장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급히 왔습니다만. 김상무는 도윤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인턴과 면담을 하고 계신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상무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상무가 들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개인적인 대화 중이니까 나중에. 아닙니다, 회장님.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김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인턴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많고 협력업체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미정이 말하려고 했지만 김상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아원 출신의 별다른 스펙도 없는 이런 인턴을 왜 특별 대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연고라도 있으신 겁니까? 김상무의 질문에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한편으로는 도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께 폐를 끼쳐드리는 것 같네요. 저는 이만. 하지만 미정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앉아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무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김상무, 직원 개개인과 제가 면담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김상무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런 식으로 특정 직원을 편애하시면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군다나 그 직원이 이런 출신이라면. 그만하세요.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상무와 다른 임원들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도윤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미정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복잡한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김상무와 임원들의 압박, 도윤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성호의 전 부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까지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후 면담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임원들이 들이닥친 후 도윤은 급히 자리를 떠났고 미정은 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미정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출근해서 도윤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을 굳힌 듯한 진지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도윤이 다시 미정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하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받은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오후 2시 도윤이 다시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밤새 생각해 봤습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회장님이 아버지의 전 부인이시라는 것.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하죠. 저도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은 도윤이 잠깐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미정은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미정에게라고 성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호가 자신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다니. 이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신 것 같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언젠가 이 편지에 적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도윤의 말에 미정은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차갑게 지낸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 사실 나에게는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너와 만나기 전 나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너와 결혼하면서 그 아이의 존재를 숨겼다.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든 것 같다. 내가 항상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을 테니까. 도윤이는 정말 착한 아이다. 너를 닮아서 똑똑하고 당당하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아이를 부탁한다. 너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지켜달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를 다 읽은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호가 자신에게 숨겨온 진실과 마지막 부탁이 이렇게 절절하게 담겨 있었던 것이었어요. 나를 닮아서 똑똑하고 당당하다. 미정이 중얼거리자 도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미정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아, 사실 당신은 제 친아들이에요. 네. 도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성호가 편지에서 너를 닮아서라고 한 것은 당신이 저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어요. 성호와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잠시 기억을 잃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성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었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에만 매달려 있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결국 성호가 당신을 데려다 키우기로 했고 저는 그 사실을 기억장애로 인해 잊어버렸던 거예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네, 당신은 제 친아들입니다. 미정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친근감, 성호를 닮았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이 돼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저의 어머니이신 건가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아들아. 그동안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리고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해서. 어머니.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미정을 불렀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8년 만에 이루어진 모자 상봉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도윤이 미정에게서 살짝 떨어져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김상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미정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당분간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회사에서 큰 파란이 일 것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를 찾았으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미정은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닥칠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도윤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회사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상무가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어요. 긴급 안건이 있다고 하면서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상무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 열린다고 했나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비서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박도윤 인턴에 관한 안건이라고 하던데요. 미정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웠어요. 김상무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오전 중에 미정은 도윤을 불러 상황을 알렸습니다.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당신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김상무가 주도하는 것 같은데. 도윤은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머니. 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라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와 어떤 관계인지 당당하게 밝힐 겁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회사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 어머니,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오후 2시 이사회실에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상무는 평소보다 더욱 당당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상무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최근 인턴 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의문점 말인가요? 미정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박도윤이라는 인턴을 특별 대우하시는 이유 말입니다. 김상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분명히 개인적인 연고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할 수 없는 특혜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김상무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스타일과는 너무 다르게 행동하고 계세요.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드리죠.
그때 갑자기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임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직접 참석했습니다. 도윤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김상무가 화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인턴 주제에 이사회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요?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미정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사자가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네요. 회장님, 김상무가 항의했지만 미정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도윤이 이사회실 중앙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특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뭔가 그럴듯한 변명이라도 준비해왔나?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도윤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한미정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이사회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김상무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도윤은 제 친아들이 맞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설마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정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8년 전 저에게는 기억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남편 박성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사업에만 매달려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결국 성호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고 저는 그 기억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윤이가 인턴으로 지원하면서 모든 것이 밝혀진 거예요. 성호가 남긴 편지와 여러 증거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김상무는 더욱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김상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상무가 도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런 출신의 사람이 갑자기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금전적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까? 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돈이나 지위를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회사에 지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라니. 김상무가 비웃었어요. 고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면서 그때 미정이 단호하게 일어났습니다. 김상무, 그만하세요. 제 아들을 모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겁니까? 김상무와 다른 임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었어요. 미정은 이사회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박도윤은 제 친아들이고 이 회사의 정당한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미정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된 상황에서 그들은 함께 이 폭풍을 헤쳐나가야 했어요. 이사회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혈연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상무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회장님, 그런 감성적인 접근으로는 회사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때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상무님, 그리고 여러 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윤을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기를 원해요. 제 능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미정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특별 대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28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의 그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회의는 결국 도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만 대우받기로 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상무는 불만스러워했지만 다른 임원들은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미정과 도윤은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마케팅팀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그의 기획안은 회사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고, 이제는 김상무조차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특별한 소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 그렇게 신비스럽게 구는 거야? 미정도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도윤의 말에 미정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미정의 얼굴에는 기쁨과 궁금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회계팀의 박소영 대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하고. 도윤이 말하는 내내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미정은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다음 주 일요일에 어떠세요? 소영이도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해요. 일주일 후 미정은 도윤과 소영을 만났습니다. 소영은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무엇보다 도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도윤 오빠 덕분에 제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미정은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1년 후, 도윤과 소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미정은 주례를 서면서 감개무량했어요. 28년 만에 찾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어머니로서 주례를 서게 되다니. 신랑 박도윤은 고아원에서 자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오늘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미정의 주례사에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김상무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윤 대리에게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김상무님도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알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미정은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2년 후, 도윤과 소영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미정은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을 성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할아버지 성우의 성자와 희망의 희자로요. 도윤이 말했어요. 좋은 이름이야. 성호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할 거야. 미정이 작은 성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 후, 미정은 회장직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이사로 승진해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어요. 그의 리더십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회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은퇴하실 거예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이제 젊은 세대에게 맡기고 싶어. 너와 다른 유능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성희 할머니가 되는 거지. 그리고 미정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 나처럼 가족을 잃고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은퇴식 당일, 미정의 은퇴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임직원들, 협력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그녀가 도움을 준 고아원 아이들까지 지난 40년간 이 회사와 함께해왔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성취는 제 아들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미정의 은퇴사에 모든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이 꽃다발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석양이 지는 회사 옥상에서 미정과 도윤, 그리고 소영과 성희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성희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미정이 성희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세요. 아직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인 것 같아. 너희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는 거야. 미정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성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고생 많았어, 미정아.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호야, 이제야 당신의 마지막 부탁을 완전히 이룬 것 같아. 우리 도윤이가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는 미정. 그녀의 앞에는 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봉사활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